광합성 탐구 B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체가 생성이 되나요?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산소 기체가 잎의 뒷면에서 기공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포가 형성이 되면서 이 시금치 조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뿅 하고 이렇게 위로 떠오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을 함으로써 광합성량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빛의 세기를 강하게 주었을 때, 약하게 주었을 때.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면은 코르크 뚫개로 시금치 잎을 동일한 크기로 뚫어가지고 2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20개 정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금치 잎 조각을 이 피스톤 내부에 넣고요. 그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넣었습니다.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수용액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우리 여기 잎의 안에 기공을 통해서 잎 속에 공기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잎이 위로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을 이용해서 얘를 뒤로 이렇게 쫙 피스톤을 빨아당기게 되면은 잎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 바깥으로. 자, 그래서 공기를 싹 빼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커 안에 시금치 조각, 이 1% 농도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시금치 조각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으로 입속에 공기를 빼내는 이유는 안 빼면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가지고 얘가 위로 떠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가라앉혀 놔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빼놓습니다. 안 그러면 위로 떠오른다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커 주변에 전등을 3개를 설치를 해. LED 전등을 3개를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만 켜. 그 다음에는 빛의 세기를 늘려서 2개를 켜. 그 다음에 3개를 켜고 자, 이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자, 잎 조각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빛이 있으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요. 자, 빛이 있으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공기는 액체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성질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돼? 식물의 잎이 있으면은 잎의 뒷면에 기공에서 산소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산소 기체가 위로 떠오르는 성질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위로 밀어주는 거지. 그쵸? 이파리를 위로 밀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 발생량이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산소 발생량을 비교를 해보면 광합성량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잎 조각이 다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졌어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올라왔다는 거고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등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광합성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산소 발생량이 늘어난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줄어든 것이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해석,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래프 어떻게 나왔어?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 그래프 어떻게 나왔어?
광합성량 그래프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이 증가하죠. 그쵸? 광포화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실험이 또 뭐가 있느냐? 지금 검정말 식물을요. 이렇게 안에다가 놓고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요 기포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쵸? 기포수를 비교를 해보는데 LED 전등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전등을 점점 어떻게 가까이 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그쵸? 자, 전등의 밝기가 밝을수록 빛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거리를 가깝게 해도 빛의 세기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실험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전등을 더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를 가지고 실험하면 거리를 조절해주면 또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발생하는 기포수, 즉 산소기체겠죠. 산소기체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기포수를 보고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증산작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 자, 이 증산작용도 실험의 내용이 또 존재하고 실험 내용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는데 증산작용이라는 것은요. 우리 식물 보세요. 이 식물 그림 보시면 식물의 뿌리에서 뭘 흡수하나요? 물을 흡수하죠. 그렇죠?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흡수한 물이 물관을 타고 자, 식물의 잎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물이 식물의 잎까지 물관을 타고 올라오게 돼요. 뿌리에서. 자, 그때 이 물이요. 그냥 식물의 잎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공 있죠. 기공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증발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식물의 잎의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어떻게 수증기의 형태로 기체로 액체가 기체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했죠? 이파리까지 왔죠? 이 물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빠져나갑니다.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증산작용의 정의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물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수증기로 변하며 자, 잎에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발이죠, 증발. 그쵸? 기화의 일종이죠, 기화. 그쵸? 기화에는 증발이 있고 끓음이 있는데 그 중에 증발이죠. 그쵸? 자, 증산작용이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식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채호야. 자, 우리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래 방향으로는 뭘 받고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는 사실 물이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로 쫙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우리 증산작용이 없었다면 중력에 의해서 물은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자, 이 잎에 있는 물이 계속 수증기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분자 사이에는 분자 간 인력이 작용을 하죠. 자, 분자 간 인력이 작용을 해요. 분자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있겠죠. 물관 안에. 자, 있을 건데 지금 물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 뒤쪽에 있는 애를 끌어당겨, 안 끌어당겨? 끌어당기겠죠. 자, 입자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일로 오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오고. 그럼 얘가 또 여기 있는 애를 끌어당기겠죠. 자, 입자간의 인력에 의해서 앞에 있는 애가 빠져나가면 뒤에 있는 애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앞에 있는 애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이 쭉 빨리 올라오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입자간에 인력이 있고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잡아당긴다고.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애도 쫙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요. 자, 바로 뿌리에서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물이 위로 상승하는 거, 물 상승에 원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야. 자, 이 증산작용이 없었다라면은 중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잎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잎맥이라든지 줄기 그리고 뿌리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잎맥이라는 거는 잎에 있는 물이 지나가는 통로죠. 잎맥이라는 거는 잎에 있는 우리 잎을 보면 식물의 잎을 보면은 요렇게 있죠, 그렇죠? 잎맥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요 관에. 자, 그래서 잎맥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잎맥에 있는 물은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줄기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고, 줄기에 있는 물은 뿌리에 있는 애들을 또 잡아당기고 하면서 물이 연속적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결론은 뭐야? 뿌리에서 물 상승의 원동력을 증산작용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식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수증기 형태로. 그러니까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식물의 몸속에 있는 물의 양,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할 때 이것은 일종의 기화이기 때문에 자, 기화열을 이 반응은 흡수를 하겠죠. 이런 상태 변화는. 자, 물이 수증기로 자, 기화할 때는 주변으로부터 기화열을 흡수를 하면서 증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열을 누구한테서 뺏느냐? 식물로부터 뺏는 거죠. 식물체 내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일어납니다. 즉,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는 식물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말하자면은 우리 땀나게 되면은 우리 땀이 수증기로 날아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기화열의 형태로 흡수를 하면서 우리 체온을 낮춰주듯이 식물체 내의 체온도 낮춰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식물의 체온 조절,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써주세요. 식물의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잎의 증산작용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나다 지금 눈금 실린더 3가지를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짜리는 지금 가에는 보면은요 이파리가 없어. 이파리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지금.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죠? 잎의 기공에서. 그래서 얘는 증산작용할 이파리가 없고요. 얘는 이파리가 풍부하죠? 자, 얘는 이파리가 있는데 이 이파리 부분에 그 테두리를 다 비닐봉지로 덮었습니다. 주변을 비닐봉다리로 덮어가지고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또 보시면 지금 물이 있죠? 자, 이 지금 줄기 부분 아랫부분부터 이제 물이 쫙 흡수돼서 올라올 거예요, 물이. 자,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물이 흡수돼서 이렇게 올라올 건데 지금 이 물 위에 부분에 식용유를 떨어뜨렸어. 자, 물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렸어. 선생님, 증산작용하려면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렸을까요? 자, 우리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또는 요 줄기 끝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흡수돼서 이파리로 빠져나가야 되거든, 증산작용 하려면. 근데 잎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물만 있으면은 물 표면에서 증발이 바로 일어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식용유를 뿌려놓지 않으면은 물이 바로 증산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표면에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서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서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용유를 물 위에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야? 물의 증발 방지. 써주세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3개 중에서 증산작용이 누가 제일 잘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이파리가 없죠? 얘 이파리가 없잖아. 증산작용으로 나갈 수가 없어, 물이. 그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는
물이 거의 감소하지 않아. 물의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나와보세요. 얘 어때요? 아유, 얘 이파리로 다 빠져나가겠네. 물이 수증기로. 그쵸? 증산작용 많이 일어나겠네. 그쵸? 일단 나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얘 다 보세요. 자, 수증기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근데 얘가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갔는데 비닐봉다리로 덮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멀리 가지를 못해요. 즉, 이 이파리 주변에 습도가 높습니다. 수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죠. 자, 여기 비닐봉다리 안에 습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물이 빠져나오다가 더 이상 이 내부의 수증기가 꽉 찼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이 있어. 자, 지하철에 이렇게 수증기가 지하철에 이미 타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더 들어가기 어렵죠. 사람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증산작용이 조금 덜 일어난다라는 거야. 나보다는 상대 습도가 높은 다가 증산작용이 조금 덜 일어나서 물의 높이가 덜 감소하고 가는 이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아예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가 요만큼이 물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함이 없어. 자, 근데 얘는 많이 줄어들겠죠. 이 정도 줄어들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뭐 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요 정도 줄어들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가는요, 왜 거의 물이 줄어들지 않았어? 얘는 잎이 없단 말이야. 잎이 없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양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가 써주시고. 나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죠. 나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어. 나는 비닐봉지 안에 지금 수증기로 꽉 차 있고 일부 수증기는 이 비닐봉지와 맞닿으면서 열에너지를 뺏기고 냉각이 돼서 물방울이 되어 맺혀 있을 거야, 표면에. 그죠? 자,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이유는 증산작용으로 빠져나온 수증기가 액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약간 덜 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잎에 유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습도가 있겠죠. 주변 습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봅시다. 증산작용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났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남. 잎이 없는 애는 어땠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증산작용은 나와 다 실험을 비교했을 때 주변의 습도에 영향을 받죠. 자, 주변의 습도, 즉 수증기가 꽉 차 있지 않을 때,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다. 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증산작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고, 그러면은 증산작용의 장소는 기공이었죠. 자, 잎의 뒷면에 주로 기공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공이다. 그래서 기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잎의 단면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파리가 있는데 잎을 이렇게 있는 이파리를 이렇게 옆에서 단면을 관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잎의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에 있는 세포를 표피세포라고 하고 표피세포들을 합쳐서 표피라고 합니다. 그냥 표피. 자, 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부분 있죠? 여기 뒷면도 잎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는 표피세포예요. 자, 그래서 잎의 겉부분을 덮고 있는 세포들은 다 표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잎의 뒷면에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형이 된 세포가 있습니다.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형이 된 세포, 요 세포가 바로 기공을 구성을 하고 있는 공변세포예요. 자, 요 구멍을 공변세포 두 개가 형성하는 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요. 요 구멍 자체를. 이 공변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 두 개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 2개가 모여가지고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잎에 보시면 잎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잎에 보면 요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길같이 생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잎맥이 있는데 여기 위에 부분에 관이 있고 또 아랫 부분에 관이 있어요. 자,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물관이고 아랫 부분이 이제 체관입니다. 써주세요. 위에 있는 부분이 잎맥을 구성하는 물관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체관이다. 그래서 우리 줄기에서 온 영양소나 물이 여기 잎맥에 있는 물관이나 체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해 오겠죠. 이파리 쪽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기공의 모습을 좀 더 확대를 해 본 거예요. 자,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 2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 구멍이 이제 기공이겠죠. 자, 기공이 열려 있을 때, 기공이 닫혀 있을 때 보이시죠? 그쵸? 열리고 닫힌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산작용은요, 어디에서 주로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기공이 더 많이 분포하는 잎의 뒷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주시고요. 잎의 뒷면이 더 활발하다. 기공이 많아서. 자, 그래서 요렇게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요. 밤에는 기공이 닫히고. 자, 요렇게 되는데 지금 낮에 기공이 열릴 때는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얘가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되고요. 밤에는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지 않으면서 원래대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요 2개의 세포들을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일어나세요. 공변세포라고 하고요. 자, 세포니까 당연히 핵 있겠죠. 그쵸? 핵 있을 것이고요. 자, 요 구멍이 기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변세포 주변에는 어떤 세포가 있어? 표피세포가 있죠? 표피세포. 공변세포 주변에 있는 요런 세포들이 다 표피세포지 뭐. 자, 요런 세포들이 다. 그래서 우리 위에 그림에 보시면은 공변세포 주변에 표피세포들이 다 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공변세포 주변에 표피세포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초록색 알갱이.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표피세포는 투명하죠. 초록색이 아니고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고 공변세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 정리해보시면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공은요,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고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우리 공변세포의 특징 보시면 엽록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색이야? 얘는 초록색이에요, 공변세포. 자, 공변세포는 엽록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변세포를 둘러싸는 식물이니까 세포벽이 있을 건데 세포벽의 두께가 다릅니다. 자, 우리 세포벽의 두께는 이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는 공변세포, 지금 안쪽에 있는 세포벽의 두께는 두껍고요.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의 두께는 얇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벽은요, 공변세포 안쪽의 두께가 바깥쪽보다 더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두꺼우면은 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두꺼울수록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림상에도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 안쪽을 더 진하게 세포벽을 표시를 해놨죠? 네. 자, 그런데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표피세포는 아까 내가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얘는요. 표피세포는 색이 없어요. 투명한 색입니다. 투명한 색이에요. 되셨죠? 자, 기공이 열리는 과정 순차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낮에는 광합성을 합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죠. 자, 그러면은 광합성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생기죠. 세포 내에 포도당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변세포도 광합성을 하겠죠. 공변세포 내부에도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공변세포 내에도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농도가, 세포액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공변세포 내에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포 안팎의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농도가 진해지고 바깥쪽이 연해지면은 자, 어떻게 진한 거를 더 연하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바깥쪽과 농도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 크기가 작은 물 분자가 용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농도가 진해지니까 그 진해진 쪽으로 농도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 공변세포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게 돼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깥쪽이 더 얇다라 그랬어. 안쪽이 두껍고 세포벽이 바깥쪽이 얇다라 그랬어. 바깥쪽의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우리 풍선이 두꺼운 풍선 잘 늘어나 안 늘어나? 잘 안 늘어나죠? 얇은 풍선은 금방 후 불면 쑥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얇은 쪽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얇은 쪽이 더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얘가 땡땡해지는데 안쪽은 많이 안 늘어나는데 바깥쪽은 더 늘어나는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닫혀있던 공변세포가 어떻게 바깥쪽으로 딸려가면서 어떻게 열리는 거지. 공변세포의 기공이 열리는 거지. 자, 세포벽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거지. 바깥쪽으로 공변세포가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면서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은 삼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따로 개념을 배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교재에서는 그냥 삼투 현상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기공이 닫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써본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낮에는 광합성을 한다 이거야. 낮에는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물이 다시 빠져나가겠죠. 포도당이 이제 사라지니까. 자, 밤에는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서 팽창했던 게 수축하면서 기공이 다시 닫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증산작용의 조절 보시면은 기공이 열리면은요, 당연히 이 열린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간다. 증산작용이 활발하죠. 다시, 그러니까 기공은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낮에 열리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는 닫히니까 결론은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증산작용과 광합성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은 증산작용은요 언제 활발하다? 낮에 활발하다. 그죠? 언제? 어디에서? 낮에 일어나고 어디에서?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물을 흡수한 것이 결국에는 잎까지 상승을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공이 열려있는 낮에 기공이 열려있으면은 자, 우리 증산작용도 활발한데 그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증산작용하고 광합성을 관련지어 생각을 해보면 증산작용은 이제 낮에 기공이 열리고 낮에 또 빛이 있고 그죠? 그리고 기공이 열려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광합성도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가 있었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빛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낮이니까 빛 있을 것이고 증산작용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물이 잎까지 올라올 수 있고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거는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증산작용도 결국에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해서 날아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결국에는 증발, 즉 쉽게 생각하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걸 생각하면 증산작용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잘 일어나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죠. 바람이 세게 불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 습도는 낮을수록, 즉 맑은 날에 우리 빨래가 잘 마르듯이 증산작용도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 주변에 습도가, 즉 수증기가 꽉 차 있지 않은 맑은 날에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